안녕하세요, 와플쌤입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오트 물리학 1의 뉴턴의 운동 법칙 수능 3점 문제입니다. 27쪽부터 29쪽까지 나와 있는 11문제를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아요. 지금 시작합니다. 1번입니다. 1번은 실험을 통해서 어떤 질량과 가속도의 관계를 물어보는 운동 2법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이제 실험을 2번 했어요. 2번 했고 VT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가속도의 B가 나오죠. 실험 1에서는 가속도가 2A로 나왔고요. 실험 2에서는 3A로 나왔다. 뭐 정확한 값은 이제 T하고 V 문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가속도의 B 정도만 고민하면 되겠고요. 실험 1은 뭐 그냥 질량 정보를 다 줬잖아요. 그러면은 바로 여기서 식을 세울 수가 있을 것 같죠? 가속도를 한 번에 구해도 되고, 지금 이제 이런 스타일이니까 우리가 이제 항상 이런 그림이 나올 때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게 첫 번째는 뭐냐면 그냥 한 번에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힘을 표시해서 이 장력을 구할 수도 있어야 되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여기가 M이고 이 수레가 지금 M 맞죠? 수레라고 치고 이게 추가 M이면 이제 허공은 MG 이렇게 하고 줄은 TT. 이게 이제 계속 쓰이는 내용이에요. 줄은 TT. 그렇게 되면 이제 바로 식을 쓸 수 있죠. mg-t는 ma. 가속도는 둘 다 동일하기 때문에 t는 ma. 그러면 좌변끼리 더하고 우변끼리 더한다. 그래서 mg는 e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a는 2분의 g가 되는데, 이거는 이제 뭐 하다 보면은 당연히 보이겠지만 mg라는 힘이 작용하고, 그렇죠? 여기 mg가 알짜 힘이죠. 그래서 여기를 한번 지금 계속 나올 거니까 여기를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mg는 알짜 힘 이렇게. 그리고 움직이는 질량의 합, 움직이는 모드 내의 질량이 em이죠. 그래서 여기 em 체크, m 체크. 그래서 한 번에 이제 식을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분화돼서 장력을 구할 때는 힘을 이렇게 표시한다. 자, 그 정도 정리하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실험 2에서는 여기가 이제 추의 질량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추의 질량을 바꾸는 거니까 이 추의 질량을 mx라고 이렇게 놔둔다면 이제 가속도가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이제 구했잖아 우리가. 실험 1의 가속도는 2분의 g다. 그러면 2분의 1g니까 얘는 뭐야? 1.5배죠? 2분의 3배죠? 그러면은 요건 얼마야? 요거는 4분의 3g. 요거 조심해야 돼. 2대 3이니까 2분의 1 대 얼마 이렇게 하면은 이게 얼마야? 4분의 3g입니다. 그래서 4분의 3 아이고 왜 이래? 자, 4분의 3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실험 2에 대해서 이제 식을 바로 쓸 수가 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만약에 이 mx만 궁금하다면 이번에는 식만 한번 써보도록 하죠. 전체적인 힘은 mxg죠. mxg. 그 다음에 움직이는 모드 내의 질량의 합은 mx와 m이고, 이때 가속도는 4분의 3g다. 이렇게. 이건 세분화하지 않고 한 번의 식을 써봤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 풀면은 되겠죠? 요게 4분의 3 mx니까 요게 이제 뭐예요? 4분의 4 해서 넘어가면 4분의 1 mxg가 되고, 이것은 4분의 3 mg가 됩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따라서 mx는 3m이에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자, 보기 한번 봅시다. 실험 1에서 추의 가속도는 2분의 g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자, mx는 3m이니까 기억 mx 잡았고 3m 나왔죠? 체크 동그라미 이렇게 되고요. 자, 실험 2에서 실이 추를 잡아 당기는 힘은 자, 요게 어려운 친구들은 아까 실험 1에서 쌤이 이렇게 장력 표시했던 거 있죠? 요 방법을 잘 익히셔야 이게 이제 잘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식을 뭐 둘 다 한번 연습이니까 연습 삼아 써보면 원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였죠. mxg 마이너스 t 프라임은 mx a 프라임 이렇게 쓰고 t 프라임은 m a 프라임. 왜냐면 이제 가속도 아까랑 다르잖아요. 요식하고 비교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비교해 보면 되겠죠. 이제 a도 달라졌으니까 문자를 바꿨고요. 장력도 달라졌습니다. 그럼 mx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t 프라임이 얼마냐 이걸 물어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t 프라임이 얼마인지 물어보는데 이미 우리는 가속도를 구했잖아. 4분의 3g로. 그래서 요거는 그냥 위에 걸 안 봐도 되죠. 실이 추를 당기는 힘이니까 자, 지금 이렇게 위로 작용하는 힘을
봐야 되는데 뭐 실이 수레를 당기는 힘이란 거는 작용 반작용이니까 그냥 그걸 봐도 돼. T'을 보면 되니까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는 요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 굳이 그걸 안 보고 요걸 봐도 된다. 그래서 T'은 m 곱하기 얼마? 4분의 3g다. 그러면 이제 끝났네요. 4분의 3mg. 다시 정리하면 요렇게. 그래서 네,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보기가 다 맞는 5번 이렇게 체크가 되겠죠. 네, 비교적 간단하지만 이게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렸는데 요 시험 문제 뭐 네, 잘 나와요. 너무 잘 나오는 그런 유형이라서 한번 세분화되게 말씀드렸습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는 이제 2017년 평가원 문제인데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문제가 이 물체가 이렇게 3개 나오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A의 힘이 몇 개 작용하는지, B의 힘이 몇 개 작용하는지, C의 힘이 몇 개 작용하는지를 좀 알아야 된다. 네. 그 상황을 이제 좀 정리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이제 물체 이렇게 가는데 얘는 무슨 VT 그래프가 나중에 등속 구간이 나오잖아요. 이게 뭔가 좀 특이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C가 지면에 닿고 밑줄 치면 C가 지면에 닿고 B하고 C가 충돌하기 전까지예요. 그러니까 C가 바닥에 닿으면 A하고 B만 움직이죠. 지금 물체의 운동은 지금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C가 바닥에 닿으면 A하고 B만 움직이는데 그때가 지금 여기서 봤을 때 등속 구간이다. 그러면 이제 하나 나온 거야. 등속이라는 것은 A의 질량과 B의 질량이 같아야 등속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는 MA와 MB가 같아요. 이런 거예요. 같아요. 뭐로 같아요? 뭐 M으로 같아요. 이렇게 놓을까요? 뭐 지금 뭐 좀 숫자는 모르니까. 그리고 자, 여기서 가속도도 우리가 알 수 있죠. 가속도가 0,0, 2,4를 통과하니까 가속도가 2m/s 제곱이다. 가속도 2m/s 제곱은 누가? 네, 이 C까지 같이 움직일 때. C가 바닥에 닿기 전까지. 그래서 쌤은 지금 여기가 C가 바닥에 닿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 가속도가 변할 것이고 지금 가속도가 0이 된 것으로 봐서 질량은 서로 같다. 이제 뭐 거의 다 이렇게 되면은 거의 다 푼 거예요. 그거만 잘 보면 돼요. 그럼 이제 C의 질량을 MC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을 세우면 되는데 세분화해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야 되고 크게 봐서 식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C의 질량만 궁금하다면 이제 크게 보는 거죠. 크게 보면은 지금 이쪽으로 A 쪽으로는 MG, 이 BC 쪽으로는 MCG와 MBG가 작용하죠. 이 크게 볼 때는 이제 이 장력 부분은 안 봐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체크를 좀 하고 간다면 이쪽으로는 MG가 작용하고 자, 이쪽으로도 MG가 작용하고 이쪽으로 MCG가 작용해요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0에서 2초까지는 가속도가 이 임으로 MCG는 알짜힘이죠. MG 방향이 바뀌니까 지금 요 MG와 요 MG는 힘에서 상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MCG는 움직이는 모든 애의 질량의 합이니까 MC 더하기 EM이 움직이고 그때 가속도가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가속도가 E 그래프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G도 여기 사실 나와 있는데 10MC라고 쓰는 게 좋았죠. 그래서 10MC는 EMC 더하기 4M이다 이거고 8MC는 4M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MC는 2분의 M이 되는 자 C의 질량이 A와 B의 질량에 비해서 2분의 1로 이렇게 주는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니은 있어요. A가 C의 질량의 2배다. 이거 동그라미 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에 작용하는 크기는 요거는 지금 이제 움직일 때 힘을 표시한 거고 F는 뭐였냐면은 처음에 F를 가해서 뭐 하고 있었냐면 정지하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A와 B의 질량이 같으므로 F와 MCG가 같아야 뭐 할 수 있다? 얘가 정지할 수 있었던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이 MCG가 C의 무게고 중력의 크기니까 기억도 동그라미가 되겠습니다. 1초일 때 P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Q가 B를 당기는 힘의 크기보다 작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려면은 세분화해서 힘 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면 B하고 C를 이제 둘 다 볼게요. B하고 C를 보는데 이제 B부터 본다면 B가 이렇게 있으면 힘이 일단은 지금 얘가 M이고 10M이니까 중력이 있을 거다. 그럼 중력이 이렇게 10M 이렇게 있을 거고 지금 쌤은 B를 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B를 이쪽으로 옮겨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장력은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Q니까 TQ입니다 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쪽으로 색깔 바꿔서 자 위쪽으로 뭐가 있냐 TP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세분화해서 힘이 3개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3개인데 자 어느 쪽으로 아래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가속도 2를 갖고 자 이때 가속도 2m/s 제곱을 가지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때문에 여러분은 식을 이제 쓸 수가 있는 거죠. 요 가속도가 아래쪽으로 2다. 그래서 어떻게 쓰냐? 자,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자, 10m에서 TQ를 더하고 TP. 자, TP를 뺐을 때 이때 M 곱하기 2예요. 이렇게 식을 써서 자, TP하고 TQ를 이제 비교해야 되는데 뭐 M도 있고 하니까 우리는 옆에다가 MC를 한 번 더 보면 확실해질 것이다. 그래서 MC, 그러니까 C를 보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C가 이렇게 있으면 C도 마찬가지예요. C는 이 아래쪽으로 뭐 중력부터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아까 반이었으니까 누구의 반이었죠? 질량 AB 질량의 반이었으니까 여기다 OM이라고 써주면 될 것 같고요. 맞죠? 그 다음에 자 TQ밖에 없죠. 얘는 위로 TQ밖에 없죠. 지금 뭐 쓴 건지 아시겠죠? C 쓴 겁니다. C는 힘이 2개 작용하는 거야. 2개. 그래서 이때는 자, 뭐 OM에서 TQ를 빼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식은 자, 밑에다 써보면 OM에서 TQ를 빼는 거고 TQ를 빼면 2분의 M에다가 자, 2를 곱한 값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은 힘 표시를 하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가속도 2는 똑같으니까 자, 이렇게 OM 빼기 TQ는 2분의 M에 2를 곱한 값과 같다. 그래서 이제 요 2개를 비교하면 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은 이제 한번 구해보면은 이제 TQ는 4M이네요. 뭐 구하죠. 뭐 TQ는 4M이고 TQ가 4M이면 이게 4M이야. 그럼 14M이고 12M. TP가 12M. 몇 배냐고 물어봐도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래서 P가 B를 당기는 힘을 우리는 TP라고 했고 Q가 B를 당기는 힘을 TQ라고 했으니 TP가 3배 크다. 그러면 맞는 거야, 틀린 거야? TP가 TQ보다 크다니까 맞는 거네, 그쵸? 맞는 거다. 그래서 5번 체크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한번 또 말씀드리면 1번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세분화해서 힘을 볼 수 없으면 자, 이 디귿이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영상을 보시는데 내가 디귿이 자꾸 헷갈린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자, 선생님처럼 이렇게 힘을 표시하는 방법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좀 주의사항을 계속 드리도록 합니다. 3번 넘어가 보죠. 자, 3번입니다. 3번도 이게 이제 용수철 저울이 나왔어. 그쵸? 이 용수철 저울이 나오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쌤은 아는데 여러분은 이게 뭐 또 다른 문제를 보일 수 있어요. 용수철 저울은요, 그냥 힘 측정 도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nothing. 그냥 실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실로. 그죠? 그러면 이게 지금 원래 실로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뭐라 그래? 장력이라고 그러잖아. 그 장력이 이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는 거야. 힘 측정 도구입니다. 그래서 용수철 저울 나오면 그냥 얘는 힘 측정 도구야 하고 무시하시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이제 표시가 돼 있지만 일단은 자 보세요. 이거 쉬운 거예요. 이거는 등속 직선 운동 하니까 일단은 질량을 MB, MA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MBG 이렇게 표시하고 당연히 아래쪽이죠. 여기도 아래쪽으로 MAG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리고 용수철 요거 무시하시고 TT 이렇게 표시하는 거야. 가운데 쪽으로 TT 이렇게 힘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럼 끝. 근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게 등속 직선 운동이야. 무슨 운동이요? 여기 등속 직선 운동이요. 그렇다는 얘기는 R자임이 0이란 얘기고, R자임이 0이란 얘기는 MBG와 T가 같고 T와 MAG와 같으니까 우리는 MA와 MB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것을 그냥 뭐 M으로 같다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용수철 저울은 뭐 하는 놈이야? TT잖아요. 둘 중에 하나가 용수철 저울에 나타나, 그냥 눈금으로. 그렇죠? 그 원리는 뭐 지금 생략하겠습니다만 TT가 나타나면 바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하나가 나타나는 거야. 합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T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여기서 그래서 결론은 뭐냐? 결론은 T는 MG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여기서는 이제 힘 표시 또 합니다.
여기서 mbg부터 표시하고 들어가는 거죠. 근데 mb는 m이라고 했으니까 mg라고 표시해도 괜찮습니까? 네, 괜찮죠? 그리고 얘도 질량이 m이다 이렇게 써놓고, 얘는 뭐 지금 수평면으로 작용하니까 중력 표시 안 합니다. 그리고 자, 장력은 또 달라졌잖아요. 그러면 가운데로, 실의 가운데 방향을 향해서 d', d' 이렇게, 항상 힘은 물체에게 표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체에게. 그래야 이 힘이 어디에 작용하는지가 보이는 거죠. 이렇게 점을 보시면 이 힘은 B에 작용하는 거야. 이 힘은 B에 작용하는 거야. 이 힘은 A에 작용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힘은 어떻게 띄어서 표시하지 마시고 가급적이면 물체에 딱 찍어주세요. 그러면 바로 식이 나옵니다. mg-t''은 ma죠. ma 이렇게, 얘는 가속도가 있으니까. 그리고 T'은 ma죠. 자, 식을 세웠으면 더해 주시면 돼요. mg는 2ma. 그래서 a는 2분의 1g.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궁금한 거는 뭐였냐면 T'입니다. 왜죠? T'이 이 가운데 용수철이 이렇게 사이에 껴 있으면 T'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으로 나타난다. T'은 식 안에 있고, T'은 지금 얼마냐면 여기 a가 2분의 1g니까 2분의 1mg다. 그러면 끝. 요게 용수철 저울의 눈금. 그럼 끝났네요. 1대 2분의 1. 그러면 2대 1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다, 이런 얘기죠. 3번 문제에서는 한 번만 다시 말씀드리면, 용수철 저울은 힘 측정 도구이다. 그래서 이 실에 용수철 저울이 껴 있으면 장력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에 그냥 나타난다. 이 정도로 정리하고 3번 끝내겠습니다. 4번으로 넘어갑니다. 4번입니다. 4번은 1번 문제와 유사하죠. 추가 매달려 있고, 네, 수레가 매달려서 운동하는 이제 그런 문제인데, 요거는 지금 보니까 실이 중간에 끊어지는 그런 문제네요. 그러면 0에서 1초, 1에서 2초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가속도를 구할 때는 그냥 바로 구해도 되죠. 왜냐면은 세분화된 힘을 안 봐도 되니까. 그럼 1초일 때 가속도를 구해야 되는데, 지금 가속도를 구할 방법이 이 속도가 안 좋아져 가지고 그래프로 한 번에 빡 못 구하겠죠. 그러면 일단은 이제 1번을 구하기 위해서는, 자, 전체적인 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손을 놨고, 이 수레는 뭐 중력과 수직항력이 작용하니까 수레는 작용하는 힘이 장력밖에 없다. 중력과 수직항력 상쇄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덩어리로 보겠습니다. EMG가 작용해요. 그럼 작용하는 모든 힘의 합은 EMG고, 움직이는 모든 애의 질량의 합은 10m이므로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중력 가속도를 10이라고 해 주어졌으니 이거는 20m이죠. 그래서 A는 얼마예요? M 지워주면 2죠. 2. 그래서 10분의 20. M은 지워질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A는 2m/s 제곱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2초일 때는 실이 1초일 때 요때가 실이 컷된 거 아닙니까? 그쵸? 네, 잘린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질량이 얼마로 줄어요? mg로 줄죠. 그러면 이제 얘는 이렇게 식을 쓸게요. mg는 움직이는 모든 애의 질량입니다. 9m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a'은,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mm 삭제, 그 다음에 9분의 10이죠. 9분의 10 m/s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끝났네. 그쵸? 가속도를 다 구했으니까 우리는 이동거리를 구해야 됩니다. 이동거리는 어떻게 하면 되죠? 이동거리는 여기 넓이를 이렇게 합산하면 0에서 2초까지 이동한 거리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좌표가 지금 안 나왔으니까 이거를 이제 뭐 공식을 써도 좋고요. 지금 선생님 이제 그래프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 그래프를 통해서 이제 구하고 싶은데, 좌표가 여기는 얼마냐면은 지금 기울기가 2니까 여기가 2죠. 2 이렇게 구해지고, 1,2를 통과하고 여기가 또 1초 동안에 얼마가 증가해야 되냐면은 9분의 10이 증가해야 되니까, 이게 2가 얼마니? 9분의 18이죠. 9분의 18에서 9분의 10만큼 증가해야죠. 그래서 자, 여기가 9분의 10만큼 증가를 하는 거죠. 2로부터 9분의 10 증가. 왜냐면은 이게 1초니까. 그래서 9분의 10 증가. 그러면 이게 9분의 18, 9분의 28이죠. 그래서 여기 좌표가 좀 안 보일 것 같은데, 9분의 28이다. 이렇게. 그래서 자, 넓이 2m/s까지 넓이를 구하면, 일단 요 부분이죠. 요 부분부터 삼각형 구하면
이 삼각형의 넓이 0에서 1초까지 삼각형은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이므로 자, 몇 미터? 1미터가 되겠다. 자, 1에서 2초까지는 사다리꼴이죠. 사다리꼴 2 더하기 9분의 28 맞죠? 네,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네. 자, 숫자가 아름답진 않습니다만 네, 하면은 1 9분의 14 그래서 9분의 23 그러면 이거 이 두 개 합치면 되는 거잖아요. 이제 다 왔네. 1m랑 9분의 23m 합치면 전체 0에서 2초까지 S는 1 더하기 9분의 23 그럼 9분의 9니까 9분의 32 9분의 32m 오케이. 자, 이것도 맞는 거네요. 맞는 보기, 요거 맞는 보기, 요거는 아까 2였으니까 이거 틀린 보기죠? 요건 틀린 보기, 니은 디귿. 요렇게 4번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5번도 네, 또 실이 또 끊깁니다. 상당히 또 복잡해 보입니다. A, B, C가 PQ로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정지해 있는 모습. F를 가해서 정지한 모습이다. 그러면은 지금 이쪽으로 장력은 무시하더라도 mg가 있는 것이니 F는 mg와 크기가 똑같아요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F가 mg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 F가 mg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체크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각각 A, C가 같은 크기의 가속도 요런 데 좀 밑줄을 그어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A는 잘 보이거든요. 여기서 A는 잘 보이거든요. 뭐가 잘 보이냐? 가속도가 잘 보이잖아요. 힘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mg는 이 m a 이렇게 되겠죠. a 이렇게 되고 그래서 a가 지워지니까 2분의 1g예요. 이렇게 a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금 왼쪽이죠. 왼쪽. 이건 왼쪽. 그럼 이제 b 부분은 실이 끊어진 거죠. 실이 끊어지고 나면 b 부분은 여기 mg 체크해 주셔야 돼요. mg 체크해 주시고 dt 체크해 주세요. dt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b 부분은 mg 빼기 t는 ma 이렇게 쓸 수 있고 t는 b의 질량이 얼마죠? b의 질량 안 나왔어요. mba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a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2분의 g인데 이거는 왼쪽을 플러스 잡았고 이거 오른쪽으로 플러스 잡았으니까 여기다 그냥 들어가도 괜찮겠다. 그죠? 이래서 지금 방향을 지금 반대로 잡은 거예요. 그쵸? 그거 체크. 또 이런 거 좀 헷갈려 하는 친구들 있으니까 이렇게 잘라서 요거 할 때는 자 이쪽을 플러스로 왼쪽을 플러스 잡았고 요거 할 때는 오른쪽 시계 방향을 플러스로 잡은 것이니 가속도를 2분의 1g로 쓰는 것은 무리가 없다. 그래서 이거는 m 곱하기 2분의 1g다. 이렇게 쓸 수 있고 이것도 mb 곱하기 2분의 1g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을 세우면 항상 더하라 그랬잖아요. 네, 더해 보면은 mg는 tt가 좀 사라지겠죠. 2분의 1g니까 2분의 mg에서 얼마를 더해 줘야 돼? 2분의 mbg.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좋았어. 그럼 넘어가면은 이거 넘어가 버릴까? 넘어가면은 2분의 mg가 뭐가 같아? 2분의 mbg와 같은 식이 이렇게 나와 버리죠? 그러면 mb와 m은 같다. 그래서 요거 동그라미 치고 시작할 수 있겠네. 그치? 그 다음에 나에서 가속도는 여기 아까 2분의 1g라고 했으니 요거는 틀렸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q가 c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가해서 자 이거는 어떻게 썼냐면 쌤이 여기 q가 있었기 때문에 t라고 쓴 거죠. 여기 q, c 당기는 거 요거죠. 그럼 여기선 t야. b에서는 뭐라고? t다. 그럼 t는 이미 구했잖아. 자 이렇게 보시면 t는 mb인데 mb는 m하고 똑같았으니까 2분의 mg죠. 그래서 이때 b에서는 이 나에서는 2분의 mg예요 라고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나에서 한 거고 가에서 봐야 되겠죠. 가에서는 여기죠. 근데 이게 지금 뭐 했었냐 기억납니까? 정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요때는 이렇게 mg가 있었는데 위로 t'이 있다고 치면 이 t'이 정지하는 t'이었기 때문에 t'mg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에서는
t 프라임이 mg랑 같아요. 그럼 끝났네.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작다라고 그랬는데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크죠. 그래서 틀렸네. 답은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지 상황이니까 평형 힘이 이제 두 개 있으니까 평형을 이룬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힘을 표시하고 방향 잘 설정해서 식 세우는 거 이런 것 좀 연습하시면 이런 복잡한 문제도 비교적 수월하게 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6번 문제입니다. 이제 가면 갈수록 복잡해지는 이런 느낌은 다 맞겠죠? 복잡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처음에 보니까 일정한 속력으로 운동하고 있다. 그럼 이건 알짜임이 0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힘 표시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고민을 좀 해야 되고, 그러다가 또 여기가 끊겼어. 여기에 끊겨가지고 또 각각 가속도 운동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얘는 뭐 D 이동한다. 상황 자체를, 문제를 보고 상황 자체를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좀 많이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이니까 여러 가지 연습을 할 필요가 있죠. 일단 빗면하고 빗면에다 힘 표시하는 거는, 자, 이거부터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동일한 빗면에서는 가속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3F 선생님 이렇게 표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B는 F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야. 장력은 안 했어요. 장력은 표시 안 하고 빗면에서 내려가려는 힘,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입니다. 뭐라고요? 중력과 수직항력의 합력. 그러면은 여기는 EF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빗면의 기울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얘는 EF 프라임으로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기울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같은 F가 아니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네, 보이네요. 뭐가 보이냐? 이게 아까 뭐였는지 기억납니까? 등속도였습니다. 그럼 등속도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여기 등속도란 뜻이에요. EF 프라임하고 4F 프라임하고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 일단 첫 번째로 여러분은 4F와 EF 프라임이 같아요. 따라서 F 프라임은 얼마예요? EF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4F로 당기는구나. 자,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야. 체크 가능하겠죠? 여기까지? 등속도니까 체크 가능하죠? 근데 이제 실이 끊겼단 말이야. 자, 실이 끊기면 어떻게 되니? 뭐 실이 끊기면 여기 장력이 사라지는 거고, 이 3F는 그대로 살아있겠지? 여기도 F가 그대로 살아있고, 자, 여기는 몇 F요? 4F. 뭐 기울기 안 바뀌었어. 4F 이렇게 살아있다. 그리고 이제 장력은 이제 여기서 있겠죠. 장력은 있을 것이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바로 식으로 들어가 보면, 자, 지금 라인을 지금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맞죠? 요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이니까 4F를 기준 잡아서 식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4F, 그럼 여기서 이제 장력을 T라고 합시다. 마이너스 T는 이 M, 근데 T를 아까 가르쳐 준 것 같은데? 네. 보니까 여기 T가 4분의 1mg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4분의 1mg 바로 들어갈게요. 4분의 1mg는 2ma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자, 쟤는 4분의 1mg 마이너스 f는 m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식을 다 더하면 3f는 3ma 이렇게 되는 거고. 괜찮죠? 그 다음에 요 부분을 보시면, 요걸 끄집어. 자, 좁으니까. 자, 요렇게 보시면 얘는 뭐 식이라고 해봤자 3F는 3MA 이렇게 되는 거고, 방향은 또 이제 얘랑은 반대 방향이라는 거 이제 보시면 되겠죠? 그럼 F는 뭐다? MA다. F는 MA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를 구할 수 있냐?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가속도는 지금 어떤 식을 쓸까 이제 고민해 보니까 요식 써도 되고, 뭐 또 똑같은 거죠. 왜냐면 가속도가 왜 똑같냐면 여기 가속도가 똑같다고 나왔어요. 그렇죠? 각각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나온 게 아니라 말을 잘못한 것 같아요. 자, 요게 지금 가속도 구했을 때 이렇게 된 거고, 여기 가속도 구했을 때 이렇게 된 거니까 가속도의 크기가 똑같은 거죠. 방향이 반대고. 그러면은 뭐 여기다 대입해 가지고 가속도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 뭐를 대입해?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고. 아이고. 색깔 빨간색으로 하고 싶었는데.
네. 천천히 하겠습니다. 지금 마음이 잠깐 급했어요. 이렇게 급하면 네. 자꾸 엉뚱한 버튼을 눌러요. 여기다가 이렇게 대입을 하라는 얘기죠. 이걸 대입해도 되고 두 개를 연립해도 되고 지금 이런 상황인데 F는 MA잖아요. 그래서 자, 두 개를 대입해서 밑에다 써보면 4분의 1 mg 마이너스 MA가 되니 나 넘어가면 2MA잖아요. 4분의 1 mg는 2MA다. 이렇게 대입해서 쓴 겁니다. 그럼 A는 8분의 G가 되나요? 이렇게. 그래서 가속도가 8분의 1G다. 이게 동그라미 되는 거죠. 뭐 고민할 게 없었던 게 나에서는 뭐 지금 가속도의 크기는 다 8분의 G로 다 동일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억 해결합시다. 가에서 실이 A를 당기는 힘. 그거 3F네. 실이 A를 당기는 힘. 요거는 몇 F? 3 스몰 F다. 여기서 A를 본 거예요, 선생님이. 그러면은 얘가 지금 등속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힘이 똑같아야 되니까 장력이 3F만큼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C를 당기는 거. C를 당기는 건 이제 4F4F죠? 그래서 C를 당기는 힘은 요건 4F다. 그러면 크다 작다? 작네요. A를 당기는 힘이 3F고 C를 당기는 힘이 4F니까 크다가 안 되겠죠? 틀렸고. 자, 이제 D만 구하면 되네. D는 지금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은 얘가 V로 운동하고 있었잖아요. V로 운동하다가 가속도가 어떻게 됐어요? 8분의 1G로 자, 운동해서 D만큼 가게 된 이제 그 부분을 보시면은 되겠죠? 이럴 때는 공식을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가속도가 똑같으니까 이때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8분의 1이니까 나중 속도를 구하기가 조금 힘든데 이 이동 거리를 A가 뭐 할 때까지 줬냐면 뭐 할 때까지 줬죠? 위로 올라갈 때까지 이동한 거리다. 이렇게 말이 있어요. 그게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죠. A가 최고점에 도달할 때까지 C가 이동한 거다. 그래서 시간 정보를 우리가 이제 가르쳐 준 거죠. 그럼 이제 이 조합을 어떻게 할까 이제 고민을 해봤는데 VT 그래프를 그려도 되고 자 A의 이동 거리를 구해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A의 이동 거리를 구하면 자 봐봐 선생님 무슨 얘기 하고 싶은 거냐면 VT를 그려놓고 A는 쉽잖아. V로 해서 얘가 이제 실이 끊겨지면 바로 밑으로 가는 게 아니야. 그쵸? 위로 가던 속도가 있기 때문에 실이 끊겨져도 어떻게 느려지면서 위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지하게 되죠. 오케이. 그런데 B나 C는 위로 이렇게 가게 되잖아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는 무엇이 가속도가 똑같다 그랬잖아. 크기가. 그죠? 크기가 똑같잖아. 여기 나왔잖아. 가속도 크기가. 그러니까 기울기가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게 EV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파란색으로 한 것이 B나 C의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요 검은색으로 한 것이 뭐예요? 이게 A의 운동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뭐 시간 정보를 우리가 굳이 안 찾아도 되는 거지. 왜냐면 이 사다리꼴의 넓이가 얼마요? 얼마? 네. 바로 D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EV라는 걸 알았으니 자, 지금 뭘 구해야 돼? D와 V와 G 뭐 이런 관계를 구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러면은 바로 공식으로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EAS는 자, A는 얼마죠? A는 아까 구했잖아. 8분의 1이죠. 8분의 1G S는 D예요. D고 이것은 자, 나중 속도가 EV 된다는 걸 알았죠? 그러면 이게 얼마요? 4분의 V제곱에서 V제곱 뺀 거니까 3V제곱이죠.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한 겁니다. EAS는 V제곱, 4V제곱에서 V0 제곱, V제곱 뺐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거 식을 정리하면 끝. 이제 D로 정리하면 D는 4가 넘어가니까 12죠. 12 V제곱 나누기 G다. 그래서 G분의 12V제곱이 맞는 거죠. 오케이. 네, 이것도 좀 D것도 좀 까다로운데 공식을 EAS는 V제곱 빼기 V0 제곱을 써야 되는데 여기서 V0는 뭐가 됐어? V라는 걸 알았는데 V가 얼마인지 이걸 몰랐잖아. 이것만 알면은 공식에 대입하는 건 쉬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정보를 선생님은 그래프를 통해서 EV라는 것을 쉽게 알았죠. 그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네, 이 문제도 뭐 상당히 까다롭습니다만 그 부분을 좀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7번. 7번은 진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못 풀어. 네. 여러분 놀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치는 우리 학생들과 푸는 거 보면은 뭐 이렇게 답은 잘 체크하시는데 이게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좀 어려워요. 왜냐면 마찰력을 지금 여러분이 안 배운 상태에서 교과 과정에 중학교 때 마찰력 나오고 대충 마찰력이 뭔지는 알지만 뭐 운동 마찰력이 있고 정지 마찰력이 있고 최대 정지 마찰력이 있고 뭐 이런 사항들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데 그걸 모르면 그러면은 이 문제가 나오면 안 되는 거냐 이렇게 따지는 친구도 있는데 자,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네, 왜냐면은 여기서 그런 사고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배운 지식만 가지고도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일단은 이제 줄다리기를 하면은 힘 표시를 이렇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서로 땡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른 쪽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어린이 쪽에다가 똑같은 화살표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그래서 서로 당기는 힘은 이거는 다를 수가 없어요. 왜죠? 작용 반작용이니까 이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어른은 뭐 했어요? 움직이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야? 뒤로 마찰력이 어떻게 동일하게 작용하는 거죠. 이게 마찰력이죠. 이럴 때 마찰력은 우리가 정지 마찰력이에요. 근데 이건 지금 몰라도 뭐 상관은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고. 어린이는 어떻게? 내 일정한 속력. 이게 또 중요한 멘트가 돼. 일정한 속력. 일정한 속력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알짜 힘이 0이다. 그래서 요 힘과 요 힘이 또 같은 거죠. 그 대신 요 때는 움직이니까 무슨 마찰력? 운동 마찰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운동 마찰력하고 정지 마찰력하고 이 같은 상황이 되죠. 왜냐면은 요거 두 개가 이렇게 작반이잖아. 작용 반작용이고 작용 반작용이면은 어때요? 같은 거죠. 그리고 알짜임이 0이니까 운동 마찰력이랑 t랑 같고 얘도 정지해 있으니까 정지 마찰력이랑 t랑 같고 이런 상황이죠. 아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좀 여러분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 어른이 어린이를 당기는 힘의 크기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같아야 돼요. 작용 반작용. 어린이에게 알짜임 작용하지 않습니다. 알짜임 0입니다. 왜죠? 일정한 속력. 정지가 유지되거나 일정한 속력일 때는 알짜임 0이다. 어른에게 작용하는 마찰력의 크기는 같다. 이거 동그라미 치기가 힘들잖아요. 마찰력이 좀 작고 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요거 부분은 이렇게 체크하시고요. 이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운동 마찰력, 정지 마찰력 몰라도 요거 갖고 이제 풀 수는 있는데 이해는 잘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른이 어린이를 좀 세게 잡아당기니까 움직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둘 다 정지 상태에서 지금 줄다리기를 시작한 거는 맞는지 어쩐지 우린 관심 없습니다. 그 이후에 일정한 속력으로 끌려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힘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보고 싶은 거지. 네, 처음에 둘 다 정지해 있는 상황에서 똑같은 힘을 줬을 때 최대 정지 마찰력이 어린이가 더 작아서 움직이게 됐어. 이 과정은 이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멘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 자체에 어떻게 보는지 선생님과 봤던 식대로 움직이지 않고 알짜임 0, 일정한 속력 알짜임 0 이런 식으로 좀 문제를 보는 것이 요령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8번입니다. 8번 문제는 이제 저울에 A하고 B가 올려져 있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F의 힘으로 A를 누르는 것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주의사항은 뭐냐면 저울의 눈금이라는 것이 무게가 표현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좀 있는데 저울의 눈금은 지금 현재 그림상에서는 B가 저울을 누르는 힘 이것이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작용이니까 저울이 B를 누르는 힘과 크기가 같겠죠. 이제 그 상황을 보는 거니까 A하고 B에 어떻게 힘이 작용되는지를 보시고 그냥 여기서 A, B의 무게가 여기 표시되고 누르니까 뭐 더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를 접근을 하시면 여기 A,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이 좀 잘 안 보이니까 이제 가에서는 A의 중력 이렇게 표시를 하고 중력은 어떻게 자 MAG 이렇게 표시할게요. 여기 중력 표시하고 그 다음에 위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B한테는 MBG가 있어. 그 다음에 BA의 반작용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있어. 그 다음에 저울이 B를 떠받치는 힘이 있어. 저 B 이렇게. 그래서 가그림에서는 이렇게 되니까 요놈하고 요놈이 BA하고 AB가 작반입니다. 작용 반작용이니까 요거는 평형을 이뤄서 또 같죠. 작용 반작용 같고 평형이 이뤄서 같으니까 이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MAG와 MBG의 합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나그림에서는 A에는 힘이 일단은 뭐 항상 MAG는 뭐 변함없이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F로 누르고 있잖아요. F로 A와 B를 동시에 누르는 것이 아니라 A를 누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B가 A를 떠받치는 힘이 있고요. B에서는 MBG가 있고요. 그 다음에 BA의 반작용, A가 B를 누르는 힘이 있고, 이게 저 B가 이렇게 있겠죠. 당연히 저 B는 다른 힘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 여기서는 이제 관계가 이제 보이는데 어떻게 보이냐면 요렇게가 하고 같죠. MAG와 F의 합이 BA랑 같으니까 결국 또 AB하고 BA는 반작용 관계잖아요. 작용 반작용 관계니까 이 저울에 나타나는 눈금이 결국은 F까지 더해져서 MA 플러스 MBG에 플러스 F까지 된다. 요것이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보기 보겠습니다. 가에서 A에 작용하는 중력과 B가 A에 작용하는 요거는 작용 반작용은 국어적으로 찾아주세요. A가 B, B가 A 이게 작반입니다. 그러면 지금 중력은 지구가 A를 당기는 힘이니까 반작용은 A가 지구를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작반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건 안 되겠어요. 그 다음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자 나에서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다.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요 놈이죠. 이렇게 가로쳐 볼게요. 요게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고 이것은 F보다 크다. 왜냐면 요거 두 개 더한 것이 MAG 더하기 F가 BA니까 BA가 F보다 커야겠죠? 이렇게 되고 나의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이렇게 되는데 이 측정된 힘의 크기가 몇 F냐라고 했는데 F가 지금 어떻게 된 거냐면 요렇게 연직 방향으로 나타났는데 저울에 측정된 힘이 2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 부분의 힘과 비교했을 때 요 아래쪽에 있는 힘이 2배라고 했으니 F는 뭐하고 똑같아요? MAG 플러스 MBG하고 F가 똑같은 거죠. 그러니 저울에 측정된 힘의 크기는 3F가 아니고 몇 F? 네, 2F. 자, 2F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건 틀렸다. 그러면 뭐야? 이것도 틀렸고, 니은. 그래서 8번에 니은 체크하고 힘을 세분화해서 볼 수 있는 능력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9번 문제. 9번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요거는 또 이제 뭐냐, 이게 뭐냐. 자, 대전체다. 대전체는 전기를 띤 물체다. 그러면 얘네 둘이 서로 청력이 작용한다면 이거는 지금 실이 이렇게 또 팽팽함을 유지할 수 없겠죠.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표시를 얘가 지금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는 표시가 안 되어 있지만 이런 식으로 대전체는 전기를 띠고 있고 플러스 전기와 마이너스 전기가 있으므로 이렇게 뿔말을 표시를 해주고 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서로 당기는 전기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당기는 거는 B가 A를 당기는 거고요. 요거는 A가 B를 당기는 이렇게 전기력이 작반으로 나타납니다. 괜찮죠? 그리고 이제 실이 있으니까 실은 어떻게 가운데로 TT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어차피 주인공이 누구예요? A하고 B니까 이렇게 TT 이렇게 표시해주면 되고 이 벽에다가는 요거는 안 해주셔도 돼요. 뭐 벽에다가 해주셔도 되는데 지금 이렇게 표시해도 되는데 우리 관심사는 어디 있다? A와 B한테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 문제를 해결합시다. A가 B를 당기는 힘과 B가 A를 당기는 힘 주어 목적어 주어 작용 반작용 동그라미 A, B가 띄는 전하의 종류가 같으면 이게 청력이라서 실이 팽팽하게 유지가 안 됩니다. 틀렸습니다. P가 A를 당기는 힘 이거 T죠 T Q가 B를 당기는 힘 이것은 평형이다. 근데 평형은 동일한 목적어에 포커스를 맞춰 주셔야 돼요. 지금 A를 B를 이렇게 됐죠. 그러면 요거는 크기는 같고 이제 뭐 방향 반대이기 때문에 좀 헷갈리는데 이거는 평형이라고 하지 않고 한 물체에 작용하는 즉 전기력과 T가 평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체크하고 9번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10번은 24N으로 4kg, 6kg, 2kg, 4kg, 6kg, 2kg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힘을 작용했고요. 얘는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힘을 작용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가속도는 동일하다. 이걸 먼저 체크해 주시고요. 근데 이제 물어보고 있는 게 A가 B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식을 좀 잘 세워주는 게 필요한 과정이죠. 그럼 식 세워줄 때는 간단합니다. 접촉면이 나오면 접촉면으로부터 F1 이렇게 표시해 주시고요. 접촉면이 또 나왔죠? 그러면 F2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야. 뭐 이렇게 그냥 표시해 줄게요. 여기다가 좀 칸이 원래 이제 물체에다 표시해 주면 좋은데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접촉면 나오면 F2 프라임, F2 프라임, 그 다음에 여기 접촉면 있죠? F1 프라임, F1 프라임. 요렇게. 그래서 접촉면은 접촉면으로부터 FF. 들었나요? 접촉면은 접촉면으로부터 FF.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스란히 식이 이렇게 표시가 돼요. 가에서는 24 빼기 F1은 4A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힘을 이렇게 선생님처럼 표시하면은 이렇게 뭔가가 보이죠. 뭐가 보이냐? F1하고 F2가 B에 작용하는 힘이라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본인의 그 요령, 뭐 그런 것도 있으면 좋아요. F1에서 F2를 빼면 6A다. 이 C는 뭐 뺄 게 없으니까 F2는 2A다. 이렇게. 그럼 나에서는 자 24 이쪽 왼쪽 으로 작용하는 걸 플러스로 바꿔서 이제 24에서 F2 프라임을 빼면 얼마나? 2A다. 방향을 지금 바꾼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2 프라임, 이게 가는 쪽 왼쪽을 기준 잡아서 F2 프라임에서 F1 프라임을 빼면 이게 몇 킬로? 6A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F1 프라임, 여기 1은 안 썼습니까? 1. F1 프라임은 4A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가나가 방향은 바뀌었지만 식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식을 이제 다 더해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가속도는 이미 구할 수가 있죠. 식을 다 더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는데 M은 지금 12kg이고 힘은 24N이니까 가속도는 2m/s 제곱입니다. 이거죠. 그럼 여기서 지금 F1이라고 하는 것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이었어요. 여기서는 F1이죠. 자, 동그라미 쳐보겠습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게 F1 요거하고 그 다음에 자 A가 B에 작용하는 힘 F1 프라임 자 이렇게 네모 쳐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지금 요것을 F1이라고 했고 요것을 F2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F1은 A가 2니까 여기 대입하면 8이고 넘어가면 16, F1은 16이 되는 거죠. 그래서 F1은 16N이야. 이렇게 되고 F2는 여기죠. 이게 A가 2입니다. 그럼 나왔네. 이건 8입니다. 그래서 8N이야. 이렇게 되죠. 그럼 2대1. 2대1 어디 있습니까? 5번 체크. 자, 그래서 10번 이렇게 운동방정식 연습해봤고요. 마지막으로 자 11번 가면 되겠습니다. 11번은 재밌는 문제예요. 무슨 노봇이 이렇게 수직봉을 갖고 올라가는 뭐 이제 이런 상황인데 측정값이 0으로 맞춘 거야. 측정값을 뭐로 맞췄다? 0으로 맞췄다. 그럼 이게 정지 상태에서. 그러니까 결국에 요 그래프가 저울을 누르는 힘이 나타나지만 여기다 0에 맞췄기 때문에 이것은 R자 힘이 나타나는 거랑 동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T2일 때 R자 힘의 방향인데 이 저울이 지금 이 노봇을 한번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려보면 노봇에게는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중력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 뭐가 있냐? 저울은 어차피 수직봉은 저울이랑 한 덩어리라고 볼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수직봉이 노봇을 떠받치는 힘인데 이거는 이제 저울이 로봇을 떠받치는 힘 한 덩어리로 보면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만 딱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저울이 로봇을 저로입니다. 떠받치는 힘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T2일 때는 이제 지금 이 저울의 눈금이니까 여기서 이 눈금은 로저가 나타나는 거죠. 이것은 로저가 표시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T2일 때죠. 눈금이 여기다 표시하는 게 좋겠네요. 요 눈금은 로저 이게 표시되는 거다. 그럼 로저와 저로는 뭐다? 예, 작반이죠. 그래서 로저가 이 플러스 0.1N이니까 얘 눈금이 아래쪽을 플러스로 잡는 게 맞겠죠? 누르면 플러스가 나타나게. 그럼 누르니까 얘는 이제 위로 0.1N의 R자 힘을 갖는 거죠. 그래서 연직 위 방향이 맞는 거죠. 그래서 작용 반작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로봇이 저울을 누르는 게 플러스로 그래프에 표시되어 있고 이것은 아래쪽이에요. 그러면 반작용이 저로니까 저로는 마이너스, 즉 위쪽 방향이에요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울이 로봇을 떠받치는 것은 위쪽 방향이 되고 이것이 어떻게 더 큰 힘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윗방향이다 맞고요. T3일 때는 어때요? 네, T3일 때는 여기서 이 지금 R자 힘이 0인 상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정지 상태가 아까 나와 있었는데 로봇이 정지한 상태가 어디 있었냐 쭉 봅시다. 0으로 맞춘 거고 측정한 힘을 나타내는 로봇 이거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여기 지금 정지한 상황이 T1 여기가 정지한 상황이거든요. 정지한 상황에서 지금 로봇이 저울을 누르고 자 저울이 로봇을 떠받쳐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니까 속력이 0이 아니라 가속도가 0인 거죠. 그래서 지금은 등속도로 움직이는 걸 봐야 되겠죠. 무슨 마찰이 없으니까. 그래서 등속도로 움직인다. 이렇게 해서 속력은 0이다. 이렇게 x. R자임이 0이니까 등속도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속도의 크기는 R자임이 여기 0.2 뉴턴이잖아요. 자, 뭐 방향은 지금 크기니까 상관이 없고요. A는 m분의 F 이렇게 풀면 될 것인데 m은 얼마? 자, 로봇의 질량은 0.1kg이 나와 있고요. 힘은 0.2 뉴턴이 나와 있죠. 그래서 자, 가속도의 크기는 2m/s 제곱이 된다. 자, 요거 0.2 나온 거는 요 눈금 그대로 읽으면 돼요. 이거는 지금 로봇이 저울을 이렇게 위로 당기는 거니까 아래쪽으로 힘이 0.2 뉴턴이 더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R자 힘이 0.2 뉴턴이다. 0.2 뉴턴. 그다음에 질량이 0.1kg이니까 가속도는 2다. 이렇게 해서 요것도 틀렸네. 그럼 1번 이렇게 체크해서 11번까지 끝냈고요. 자, 네, 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까다로운 문제들이 너무 많아요. 예, 그래서 네, 천천히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